Money work. 자, 여러분 오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는데요. 이러한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은지 제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오늘 전체적인 주가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보시다시피 다우는 거의 2%, S&P 500은 거의 2.5%, 그리고 나스닥은 3.5%를 돌파하는 어마어마한 하락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스닥이 다우보다 훨씬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테크주랑 성장주가 지금 그만큼 많이 빠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시다시피 몇 개의 주식들 빼고는 지금 다 빨간색이죠. 같은 빨간색이긴 하지만 테슬라는 8%나 내려갔고, 보시면 엔비디아도 8% 내려갔고요. 그리고 다른 세미컨덕터, 어플라이 매테리얼스, 램 리서치도 7, 8%씩 내려갔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주식이 많이 내려간 걸로 보여집니다. 그 뜻은 이런 주식들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팔아도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오히려 이런 환경에서는 주가가 훨씬 더 빨리 내려올 수 있으니 그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최근에 10년 채권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 금리가 오늘 1.55까지 올라갔었고 지금 잠깐 내려온 거지만 아직도 1.5인 상태입니다. 이 금리가 올라갈수록 성장주랑 소형주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니 이것도 모니터링 해가면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금리는 개인적으로 내려가면 좋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채권 금리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왜 장에 안 좋냐면요. 이 채권 금리가 0이었을 때랑 1.5일 때랑 주식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성장주는 조금 더 심하고요. 이걸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일단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 말고도 은행이랑 다른 곳에 돈을 투자할 여건이 더 생기고요. 예를 들면 채권이 있죠. 또 일반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돈을 빌리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장에 있는 투자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현금이 적은 성장주들은 더 많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하고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영상은 금리에 대한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만 설명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차트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이 밴드 안에서 지난 3달 반 동안 움직이다가 화요일날 그게 브레이크가 됐죠. 그리고 잠깐 올라왔다가 오늘 엄청나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셔야 할 게 오늘로써 52동 평균이 깨졌죠. 사실 52동 평균은 지금 10월 중순 이후로 처음 깨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9월에도 한번 깨졌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줌아웃해서 보여드리면 참고로 나스닥이 이렇게 RSI가 낮았던 적이 지난 코로나 때 이후로 처음입니다. RSI만 보시면 이때 38까지 2번 정도 내려갔었는데요. 지금 37인 상태입니다. 이걸 긍정적인 각오로 보시면 그만큼 주식이 단시간에 많이 내려왔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채권 금리만 조금 올랐지 지금 코로나 때 같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많이 내려간 주식을 전부 다 매도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수익도 지금 없는데 최근에 막 10배 된 주식, 지버 같은 주식은 지금 투자하시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이 많은 사람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더 많이 내려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환경에 좀 더 안전하고 투자하기 괜찮다고 생각하는 주식은요. 일단 파망 주식들입니다. 저는 아마존도 지금 주가 가격이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괜찮다고 보이고요. 최근에 실적 발표도 굉장히 잘 나왔고 또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 펀더멘털로 하나도 문제가 없는 주식이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득을 보면서 수익도 늘어나고 서브스크라이버 베이스도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도 조금 더 내려가서 매수를 하시면은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세일하는 주식이 많지만 굉장히 주식을 잘 골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다큐사인이 지금 좋은 매수점으로 보이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122동 평균 근처에서 항상 반등을 한 상태이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브레이크아웃 한 것 같이 움직였지만 결국 하락장 때문에 주가는 내려가고 지금 거의 지지선 레벨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어제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좋았고요. 장기 투자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주식으로 보여집니다.
엣지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만약 조금씩 반등 사인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약간 더 추가 매수할 거고요. 리오토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좋았는데 오히려 주가가 하락장 때문에 오늘 내려갔죠. 그래서 이 다음 레벨까지 또 내려오게 되면은 조금 더 추가 매수할 생각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주식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아보려고 제가 이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쇼킹하게도 성장주 유망주랑 스펙 주식, 페니 주식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라간 페니 주식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매도하고 매도해도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매도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스펙 주식도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수익이 있는 스펙이 있으시면 홀드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조금 수익을 챙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오랫동안 성장주랑 유망주에 투자를 하셨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홀드를 할 것 같고요. 만약 이 성장주가 수익이랑 매출 성장률이 확실히 있는 주식이고 확실한 비전도 있으면 캐시가 있으시면 오히려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망이랑 파망 제외한 빅테크랑 그리고 배당주에 투자를 하시는 거면은 장기간으로 홀드 하시면 비교적으로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 하락장이 계속 지속되면 그만큼 더 많이 내려올 걸로 보여집니다. 몇 가지 중요한 차트를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이 처음에 IPO 했을 때 44까지 올라갔다가 18까지 내려왔었습니다. 다시 이 포인트까지 올라가는데 거의 1년이 걸리긴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장기간으로는 엄청나게 올라간 주식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도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동평균을 전체적으로 타면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입니다. 서비스나우라는 주식도 처음에 IPO 했을 때 25불이었는데요. 주가가 40 조금 위로 올라갔다가 또 25까지 내려왔고 그 후부터 주가는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중간에 70일에서 44까지 내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꾸준히 참고 이럴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시고 장기 투자를 하셨으면 결국 이 주식은 많이 올라갔죠. 지금 7년 만에 한 30배가 된 주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한 주식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포인트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포인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가로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지만 장기가로는 어마어마한 업사이드가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생각하시고 지금은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들의 주식들을 재점검하고 이 주식이 정말 장기가로로 올라갈 수 있는 포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10% 아니면 20% 더 내려갈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이 더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